자, 따라하세요. 노트북을 든 다음에 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참 신박하다고 해야 되나? 엄청 특이하고 재밌어요. 바로 수랭 쿨링을 장착한 노트북인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디자인인데 게이밍 노트북스럽죠. 무난한 편이고 화면을 올려보면 여기가 잘려 있습니다. 이런 게 게이밍스러운 거죠. 야, 한성은 로고가 안 나와서 좋아요. 이쪽에 작게 나와 있긴 하지만 겉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전 무지처럼 되어 있죠. 사실 한성 컴퓨터의 노트북들은 이제 중국 쪽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인증이랑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거라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도 일부러 수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장점이 커요. 생산 설비 같은 초기 비용이 없으니까 가성비가 좋으면서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들이 있거든요. 종종 이런 재밌는 제품도 출시를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데스크톱의 CPU가 그대로 들어가는 노트북도 올렸었는데 그것도 한성입니다. 아무튼 얘는 17.3인치 QHD 165Hz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크기 덕분에 무게도 2.5kg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사양 먼저 말씀드리면 i9 12900H의 16GB 램, RTX 3070 Ti로 상당히 고사양의 게이밍 노트북이라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수랭이라면서 생긴 건 일반 노트북이죠. 수랭 솔루션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사용할 때는 수랭으로, 가끔 밖에서 써야 된다면 이제 수랭을 떼서 공랭으로 쓰는 거죠. 어떤 원리냐? 포트를 보면 오른쪽에는 USB Type-A 포트 2개와 SD카드 포트, 큰 거라서 마음에 들고요. 왼쪽에는 USB Type-A 포트 1개와 3.5파이 잭이 마이크와 헤드폰 따로 나뉘어져 있고요. 후면에는 전원, 이더넷 포트, HDMI, 썬더볼트 4 단자, 그리고 마개로 막힌 무언가. 요거를 떼면 여기가 바로 수랭 호스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니 그런데 수랭 쿨링은 물이 펌프로 계속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펌프는 이렇게 외부에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얘 무게만 1.4kg 정도 해요. 물을 넣으면 더 무거워지겠죠. 자, 요거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모두 끈 상태에서 이 상단에 있는 마개를 떼주시고 여기 깔때기를 꽂고 여기 앞에 보면 게이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차오를 때까지 계속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넣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냉각수를 넣으면 안 돼요. 순수한 물인 초순수, 증류수 이런 걸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초순수 10L짜리 샀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냉각수가 효율은 더 좋겠지만 뭐 찌꺼기 같은 게 쌓인다고 이제 원 제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충 여기까지 찼으면 이제 깔때기를 뽑아가지고 다시 뚜껑을 덮어주고요. 근데 좀 이따 다시 열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물을 다 넣었으면 이 호스를 노트북 뒤쪽에 꽂아 주도록 하고요. 그럼 이렇게 딱 맞물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펌프에서 나오는 어댑터 선을 여기에 꽂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노트북 어댑터 있죠, 그 원래 벽에서 나가는 220V짜리 얘를 또다시 이 펌프 뒤에 어댑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이 펌프 자체도 전력을 쓰니까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대충 도식화를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나 그냥 공랭으로 쓸 거다 하면 펌프 안 통하고 그냥 어댑터를 바로 꽂아도 되고요. 실제로 보면 이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리고 노트북 전원을 켜면 이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펌프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눌러줘요. 야, 게이밍답게 이렇게 앞에 RGB도 나오고요. 요거 색도 소프트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 펌프 위 LED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깜박깜박거리거든요. 그럼 뭐냐? 블루투스가 켜진 겁니다. 블루투스로 노트북 정보랑 연동이 돼요. 소프트웨어에서 연결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Device is ready라고 뜨죠.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이름도 뜨고요. 하긴 뭐 USB로 하면 선이 하나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 친절하게 뭐 도움말이나 뭐 Q&A 같은 게 있으니까 요거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노트북에서 물 주입 모드를 누르면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 노트북 안에 물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 수위가 아까 여기
이 선보다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럼 다시 이 수위에 맞춰가지고 물을 넣어주면 돼요. 이게 설명하려니까 어려운데 또 막상 하면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또 않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수위에 맞춰가지고 다시 물을 넣어줘야 되는 것까지가 오피셜입니다. 잘 연결이 되면 여기 아래 팬 정보와 이제 펌프를 어떤 속도로 돌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컨셉이 재밌으면서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바로 성능일 텐데 공랭으로 쓸 때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공랭에서도 상태가 괜찮습니다. 자, 먼저 시네벤치 R23인데 CPU를 100%로 사용하는 부하 테스트죠. 좌측이 공랭, 우측이 수랭인데 이걸 1시간 동안 계속 돌렸거든요. 그런데 공랭에서도 클럭 저하가 없었어요. 전력도 최대치로 105W 계속 꾸준히 먹어주고요. 다만 온도는 차이가 꽤 나는 게 90도 중반과 70도 후반이죠. 점수도 둘의 차이가 거의 안 날 만큼 똑같았습니다. GPU 성능 테스트인 3D마크 성능도 확인을 해봤는데 GPU는 얘기가 좀 다르죠. CPU는 최대 클럭이 정해져 있는 반면 GPU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로 보면 공랭 상태에서는 70도가량, 수랭에서는 50도가 나와주고요. 클럭도 수랭 상태에서 50에서 100MHz 정도 더 높죠. GPU 클럭은 온도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스, 타스 점수를 비교해보면 CPU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다만 올라가는 클럭 자체가 엄청나진 않다 보니까 파스, 타스 모두 5% 정도 수랭이 더 높네요. 그래서 의외로 그냥 공랭으로 쓸 때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17.3인치의 절대적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기본적인 쿨링 시스템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게이밍 노트북 쓰시는 분들, 성능이 다가 아니죠. 게이밍 노트북이 단점이 뭐예요? 바로 소음이잖아요. 팬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니까. 한번 소음 비교를 해보면 온도 관련해서도 키보드 위 온도가 42도와 34도, 48도와 40도로 8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는 경우에는 체감이 확실히 나고요. 자, 그럼 CPU와 GPU 모두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게임은 어떨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도가 낮으면 스로틀링 영향이 적기 때문에 클럭이 올라가서 프레임 향상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요. 확실히 GPU가 스로틀링이 덜 걸리는 건 맞습니다. 정확히는 온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알아서 유효 클럭을 더 올려주는 건데 이게 클럭이 엄청 큰 차이는 아니라서 막상 프레임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고요. 이건 FHD라 그나마 차이가 좀 나는 건데 QHD 해상도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소음과 저발열에서 이득이 있다는 건데 뭐 사실 이걸로도 만족도는 크게 올라가죠. 게임을 오래 해서 열 누적이 되면 차이가 더 날까 싶어서 CPU와 GPU 로드율이 높은 워해머를 1시간 반 동안 돌려봤는데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성능 차이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트북 자체는 어떨까요? 크게 특출난 점은 없어요. 하판에 RGB가 꼬리에 들어가 있고 나만 보는 힌지에 이제 한성이 적혀 있는 점, 그리고 트랙패드가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게 디스플레이 양옆이 뚫려 있어가지고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지지되는 게 여기 중간밖에 없어가지고 괜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디스플레이도 찍어봤는데 색역은 sRGB 97%, DCI-P3 78%가 나왔고요. sRGB 100%급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최대 밝기는 389니트로 400니트 정도 합니다. 보통 300니트 정도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밝죠. 색 정확도도 일부를 제외하면 정확한 편에 속합니다. 전반적으로 165Hz 게이밍 패널인데 스펙은 괜찮고요. 소프트웨어도 한글화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논 옵티머스도 지원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빠지면 섭섭한 거 한번 분해를 해볼까요? 그러려면 이 수랭 호스를 제거를 해야겠죠. 일단 소프트웨어에서 연결 해제를 눌러주고요. 그럼 펌프가 꺼지거든요. 한 번 더 전원 버튼을 눌러서 이제 펌프 자체도 전원을 꺼주시고 어댑터를 빼고 호스도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얘는 싱크대나 이런 데 가서 위에 뚜껑 떼고 이제 물 같은 거 버리시면 되고, 그런데 노트북 안에 물이 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빼냐? 자, 따라하세요. 노트북을
든 다음에 미토를 향하고 탈탈탈 털어줍니다. 이렇게 이게 오피셜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거 말고 또 방법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물이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털어주면 대충 된 겁니다. 물도 다 털었으니까 분해를 해보면, 자, 요렇게 분해를 완료했고요. 일단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히트 파이프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왼쪽이 아마 GPU, 오른쪽이 CPU일 것 같은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히트 파이프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갑니다. 이 밑에 공간도 알뜰하게 또 활용을 잘했어. 거기다가 이 사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PU와 GPU 간이 히트 파이프를 공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잘려 있잖아요. 각각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도 지금 인텔 CPU 발열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따로 히트 파이프 한 줄을 추가해 준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수랭은 이렇게 관이 타고 와서 여기 위에 이 얹혀진 한 줄이 끝입니다. CPU와 GPU 히트 파이프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열을 간접적으로 식혀주고 있는 거죠. 구성이 좀 예상 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일 것 같은 방식인데 또 나름 온도가 잡힌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길이 자체가 그렇게까지 길진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노트북을 털어서 나온 물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램 쪽으로 내려와 보면 삼성 DDR5 8기가짜리가 2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SSD도 삼성이 PM98A1이 들어갔습니다. 밑에는 여분이 M.2 슬롯이 하나 더 있고, 거기에다가 이 상판을 보면 여기 SSD 자리에 여기 써멀 패드도 붙여져 있어요. 왜 아래쪽은 좀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뗄 수 있게 해주지? 그건 좀 아쉬운데 이런 배려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용량이 좀 적은 편인데 62W씩 밖에 안 돼요. 항상 하는 배터리 테스트에서 유튜브 시청이 1시간 30분, 게임은 45분이 갔습니다. 보통 게임도 1시간은 가던데. 가격은 현재 RTX 3070 Ti 모델이 275만원, RTX 3060 모델이 226만원인데 CPU는 i9 12900H 고정이에요. 한번 다나와에서 동일 사양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i9 12세대에 RTX 3070 Ti, 그리고 낮은 가격 순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MSI 게 있고, 그 다음이 한성 컴퓨터, 그 다음에 바로 32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수랭 키트까지 포함인데 한성이라 그런지 역시 저렴하긴 하네요. 가성비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떠냐?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데스크톱 없이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서 쓰시는 분들, 소음도 다른 노트북보다 훨씬 덜하고, 특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노트북이 웽 하고 돌잖아요. 온도를 잘 잡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단점은 내구성인데, 일단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랭을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잖아요. 노트북이랑 펌프 모두 보증기한이 1년입니다. 물어보니까 누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할지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보험도 아직 가입 중이고, 전액 보상 해주긴 하겠지만 만약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터진다면 아찔하겠죠. 다만 구조상 노트북 안쪽에서 누수가 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펌프 이쪽이 문제예요. 펌프가 은근히 고장이 잘 나는데 2-3년 뒤에도 이제 얘만 구매가 가능할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소프트웨어에서 현재 팬 상태, 펌프 상태가 그냥 게이지로만 나와요. RPM이나 몇 퍼센트 돌리고 있는지가 인식이 안 됩니다. 이거 펌프 고장인지 아닌지 알려면 대강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이건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펌프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 구조지만 위를 살짝만 터치하면 바로 빠져버리게 되고, 거기다가 얘가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를 한번 쑥 빼보면 이렇게 빠져요. 이게 이 결착력이나 이런 게 그렇게까지 빡세지가 않더라고요. 호스를 봐도 마감이 그냥 실링 처리를 한번 했을 뿐이죠. 이런 디테일적인 면에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또 썬더볼트 4는 지원하면서 PD 충전이 안 된다는 것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만 저는 이런 노트북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즈 모드 하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성능 향상이 없는 건 아쉽지만 온도, 소음적인 측면에서 기존 노트북보다는 확실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